자, 우리 고층 건물의 급수 존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종전에 공부했던 게 뭐냐면, 총론에서 우리가 물의 변화, 이거 공부하셨어요. 그쵸? 이거 공부하셨고, 이 물의 최적 팽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9%, 4.3%, 1700배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공부한 내용이 뭐냐? 이게 수답이라고 공부했어요. 수답. 그래서 H미터 아쿠아를 표현할 때 단위 환산 얼마? 그렇죠. 여기는 그렇지. 그 다음에 수답의 손실 F, L, V, 자승. 이거 모르면 그렇죠. these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열원 복사. 그 다음에 전달 그쵸?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 대립 포인트가 뭐예요? 대립 복사. 매체죠? 필수? NO. 그쵸? 열이 이동하는 거. 열 전달은 우리가 유체와 고체 간의 열의 교환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론의 이해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열과 잠열, 공부하시면서 현열은 상태 변화 없이 온도가 변화된다. 잠열은 온도가 변화되지 않고 상태가 변화된다.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전열은 현열 더하기 잠열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뭐라고 하냐면 엔탈피를 하고, 현열 B는 전열분의 현열. 그쵸?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요거밖에 없어, 사실. 그죠? 근데 이거 자체가 다양하게 이해가 돼야 되고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그래서 현재 공부를 할 때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정리해줘요. 판서를 해주는 이유는 학습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여러분이 중간중간마다 이제 제가 정리해줘.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급설비 아까 공부했으니까 이건 그냥 쉬운 거죠. 넘어가고. 그래서 이 급설비에서는 아까 종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그쵸? 급설비. 우리가 이제 우리 경도라는 거, 그쵸? 경도라는 걸 딱 얘기하면 뭐가 기억나? 마그네슘 속에, 그쵸? 탄산칼슘의 양을 100만 분의 1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90에서 110, 그쵸? 적수 크면 경수, 작으면 연수.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 용수나 세탁수는 오케이.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연수를 써야 하더라. 그 다음에 pH 산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를 통해서 7은 중성, 보다 크면 알칼리성, 작으면 산성.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설비에 관련되는 거 생략하고 이제 급수 존이 넘어가는 거, 존이. 급수 존익을 이해하려면
아까 공부했던 이거 있죠? 수두함. 이거와 또 관련이 돼요. 응? 관련이 돼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뭐냐면, 자, 여기 물탱크가 있고, 물이 빠지는데, 응? 최하수 위에서 빠지는데, 이 높이가 수도꼭지가 있어요. (100m야) 100m. 100m 수도함. 1 메가파스칼 압력이에요. 엄청나게 센 압력이죠. 그죠? 그러면 자, 100m 정도 물기둥에 물을 딱 틀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꼭지 열면은 소음이 커요. 무지무지 큰 소리 들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구가 고장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이 부적합해. 아니 무슨 얘기냐, 수압이 센데 부적합하냐? 수압이 세면 너무 세차게 쏘아지기 때문에 세면기에서 물 받는 게 다 튀어요. 여러분 가끔 참 특히나 그 옛날 건물, 그 고가 탱크에 있는 그 좀 약간 높은 건물, 옛날 건물 있잖아요. 얘네들은 조닝을 하지 않은 건물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수도꼭지 좀 세게 확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 사방에 묻어요. 사방에 바지. 그럼 어디 화장실 나가기도 불편해. 그쵸? 남들이 뭐라 그럴까? 거기 씨 흘린지 하는 거야. 막 여기저기 막 묻어. 그죠? 그래서 세면기 살 때 살살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격 급하신 분들은 촥 열면 그냥 나온단 말이지. 사실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집니다. 우리가 물을 좀 담가서 손을 닦거나 해야 돼. 너무 세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물기둥을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줘요. 어떤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 자, 요렇게까지 해주고, 그쵸? 이 물을 이렇게 해줬죠. 해줬으면 여기다 물탱크를 달아줘. 달아서, 자, 여기서 물탱크를 달아주고,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근데 이때 이렇게 물탱크를 설치해주면, 물을 채워야겠죠? 물을 채우는 건 여러 가지야. 어떻게 채워주냐면, 밑에서 펌프를 달아서 따로 이렇게 채워주고, 이 물을 채워주고, 이 물을 다시 중계해서 펌프를 달아서 올려주고, 그죠? 다시 이 물들을 펌프를 달아서 올려주면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꼭대기까지 올렸다가, 꼭대기 내리면서 물기둥을 끌어주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가 있어요. 그럼 이 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할 또는 구분이라는 의미야. 구분. 뭔가 구분하는 거. 조닝은 또 나눈다는 거, 분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급수 조닝이에요. 그럼 급수 조닝을 해내면 지나친 과대 압력이 안 나오겠죠. 과대 압력이 안 나오죠. 그래서 급수 조닝의 목적은 우리가 급수 압력을 균등화시키는 거. 지나치게 세게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몇 미터마다 해줄까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거나 업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다룰 수 있는데 이 주거는 30m에서 한 40m 정도까지, 업무는 40m에서 50m 정도마다 조닝을 해줘라. 이건 암기하는 거겠죠, 이제. 그쵸? 암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급수 조닝의 문제점과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기준. 자, 이게 이제 급수 조닝이에요. 조닝. 자, 그 다음에 급수 공급 설비 핵심 개통도가 있어요. 시상소 본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시상소 본관. 이게 서울시나 아니면 인천시에서 공급하는 물. 그 다음에 이 물을 이용해서 여기 양수기 있겠죠? 계량기. 계량기 있을 것이고 이렇게 물을 받아줘. 여기도 이제 주 밸브가 있겠죠? 계량기 있고 물을 많이 받아줘. 그럼 여기 볼탭을 연결해.
왜냐하면요, 이 볼탭이 없으면, 이 볼탭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그, 화장실 가면 대변기에 보면, 그쵸? 여러분, 볼탭이 있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빠지면 다시 채워주고 하죠? 요거 설치해야 돼. 왜냐면 이게 설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새벽 한 2시쯤에 한참 잠들 때 물이 떨어졌다고 알람이 울려가지고 후라시키고 어휴 저수소 가보세요. 빠져 큰일 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물이 쫙 빠지면 물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물이 쫙 차면 잠궈주는 거야. 볼탭이라는 거야. 볼탭. 응? 수위 자체로 우리가 이렇게 볼륨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라 하면 저수조라 그래요. 뭐라고요? 저수조. 뭐 저수 탱크라 그러죠? 저수 탱크라 그래요. 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이 풋밸브, 발이죠, 풋볼은 뭐가 축구잖아, 축구, 풋볼. 풋밸브라 그래, 풋밸브. 이 풋밸브는 이렇게 달아줘요. 이 밸브 역할은 뭐냐면, 여기만 찌꺼기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배관에. 안 되겠죠? 찌꺼기도 우리가 분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은 올라가야 되죠? 내려가면 어떻게 돼? 빈 공기가 차거든. 그러니까 물은 가는데, 이렇게 얘가 내려올 때 막아줄 수 있도록. 완웨이 밸브 정도야. 뭐냐면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갈 때 잠궈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아주 쉬운 얘기로. 자, 여기 핀이 있어, 핀이 있고, 요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스토퍼 있고요. 자, 얘가 뭐냐면, 올라갈 땐 얘가 이렇게 핀이 열려. 응? 올라가죠? 물이 떨어지려면 물이 채워지니까 잠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관에 물이 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풋밸브가 해주는 겁니다. 응? 이해된 거죠? 그 풋밸브는 일종의 완웨이 밸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웨이, 한쪽 방향만 접속할 수 있도록. 풋밸브. 아주 쉽죠? 문이 열고 닫히는 것처럼, 우리 문짝 있죠? 문짝이 열리고 닫힐 때 여기 딱 오픈.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닫히면 물이 안 빠지겠죠?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풋밸브가. 그 다음에 여기 펌프 설치합니다. 펌프 설치. 그냥 뭐 이렇게 됐어요. 펌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고가스에 물이 들어가요. 응?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오버플로가 일명 한글로 하면 넘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있다고 쳐. 여기 주밸브가 있어, 주밸브. 밸브가 있고, 물이 빠집니다. 빠질 때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도 밸브가 또 있어. 이 밸브가 뭐예요? 분기입점에 국부적인 단수를 처리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렇지. 어유 우리 회원님은 합격하실 것 같아 한 방에. 와, 뭐 그냥 그냥 다 알아들. 근데 기초강좌 뭐 작년 것도 한번 들으셨다 그랬죠? 뭐죠? 앞에 조금. 근데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원래 그쪽 뭐 관리하신 게 아니라 아주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금방 알아들어요. 자, 좋습니다. 지수밸브라고 그래요. 지수밸브. 이런 걸 지수밸브. 이때 잘 보면요. 우리 선상향 한다. 상향. 얘는 떨어지니까 선하향이라고 그래요. 뭘 얘기하냐면 배관에 위로 올려줘, 이렇게. 상향으로. 왜 그러냐면요. 만약 배관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집에 수리를 하는 거야. 잠궈 놓고. 수리하면 여기 물이 오랫동안 고여서 물이 올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올드해지면 워터가 올드해지면 여기서 물때가 생기죠? 물때가 생긴다는 얘기가 뭐야? 급수관이 오염됐다는 얘기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만약 배관 수리를 여기 교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물이 다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상향으로 배치하고 주관은 선하향. 얘가 지관이 그럼 얘는 주관. 이해할 수 있죠? 얘는 주관이고
나뭇가지가 찬 거니까 우리 지간이라 그래.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메인 가는 주간, 서브 가는 지간이라 그래. 됐죠? 오케이? 용어종이에요, 용어종이. 이런 걸 아셔야 돼. 그런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종 위생기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머지 생략하고 이제, 이렇게, 요것만 알면 되고,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때 우리가, 이 높이가 만약, 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2m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높이가 만약 20m다. 그러면 이 2m 높이를 뭐라고 하냐면 자, 뭐라고 썼어요, 제가? 흡입양정. 뭐라고요? 흡입양정. 그럼 입이란 얘기 뭐냐? 입구잖아, 입구. 펌프죠? 물이 펌프 안으로 들어왔죠? 얘는 입이야. 펌프에 나가지? 그럼 뭐라 그래? 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흡입양정. 얘는 뭐라고 한다? 20m를. 토출, 양정은 물기둥의 높이를 얘기해요. 양정, 출양정. 그러면 얘를 다음은 높이가 얼마가 돼요? 22m가 되죠? 얘를 실양정이라 하더라. 그러면 내가 고민되는 게 뭐예요? 이 펌프에 용량을 산출해야 돼. 펌프의 용량을 산출해서 몇 킬로와트 펌프가 필요하냐? 소요 동력을 구하는 거야. 펌프의 동력이 얼마 필요하냐? 그랬더니 펌프의 동력은 킬로와트라는 것은, 소요 동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6, 1, 20, 2분의 W, Q, H에는 이제 유량을 얘기해요. 유량. 분당 몇 미터 세제곱이냐라고 해요. 그 다음에 H는 양정이에요, 양정. 양정인데 전양정이라 그래. 단위는 미터. 얘는 효율이 있어요. 펌프 효율. W는 물이니까, 물의 단위 용적 중량이니까 1000kg이다. 1m 세제곱에. 요런 단위를 씁니다. 펌프의 소요 동력은 뭐냐, 몇 킬로와트냐 라고 물어볼 때 요렇게 얘기해.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분명히 뭔가 이상해. 전양정은 아직 안 배웠잖아. 그죠? 전양정 어떻게 할까? 자, 들어볼게요. 자, 내가 이 펌프의 소요 동력을 구할 때 뭐가 필요해? 양정이 필요해. 내가 얼마만큼 흡입해서 얼마만큼 토출할 수 있는 능력을 계산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내가 이 양정을 계산하겠다는 얘기 뭐야? 내가 그만큼 물을 끌어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그럼 22m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펌프 설치하면 문제가 뭘까? 수압이 부족하대요. 아니 왜 수압이 부족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전양정, 얘는 이론적인 값인데 전양정을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실제 양정에다가 배관내 손실되는 정도를 보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관내 손실 압력을. 아까 배관내 손실 압력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까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거를 더해 주라는 얘기야. 근데 관내 손실 압력이 얼마냐? 관내 손실 양정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 이 관내 손실 압력은 우리가 뭘로 계산할 수 있어요? 메타로 계산할 수 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관내 손실 압력이 0.3 kg/제곱센치다. 그럼 얘는 우리가 미터 수도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면 되죠? 얼마가 돼? 3m. 또는 우리가 0.07 메가파스칼의 손실 압력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메타로 환산하려면 곱하기 100이니까 7m 물기둥이 손실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손실된 만큼 보정을 해야지 내가 능력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양정 몇 미터가 돼? 실량정 얼마야 지금? 22m에다가 관내 손실 압력 요거로 치자 요거. 얼마가 나와요? 3m. 몇 미터가 돼야 돼?
25m 정도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관내 손실이 플러스 마이너스 빠지니까 실제 양정을 우리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내 마찰 손실만큼을 보증해 줘야 되는 거야. 왜? 실제로 펌프 설치하면 이만큼 뭐가 압력에 손실이 생길 테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전양정은 실양정의 관내 마찰 손실 압력을 뭘로? 양정으로 환산해야 되는구나.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뭘 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펌프의 동력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펌프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 효율은 뭐야? 효율은 100%가 돼야 되는데 전기나 이런 설비 시스템 어때요? 100%가 돼요? 안 돼요? 기계로 도입하면 안 되거든. 이 펌프의 어떤 이런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효율이 있단 말이에요. 효율. 효율이 있는 만큼, 효율만큼 나누게 해서 보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워야 돼. 6120분의 WQH 뭐라고요? 61202분의 WQH. 다시 뭐라고요? 61202분의 WQH. 근데 유량은 분당 단위로 해요. 이 분당 단위 하는 것도 이유가 있긴 해요. 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기본서 나오지만 이 고가 탱크에 필요한 양은 우리가 능력을 어떻게 계산할까라고 하면 이 펌프는 고가 탱크의 물을 30분에 만땅으로 채워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1시간이 아니라 뭐다? 분이죠, 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유량 계산, 이 펌프의 능력 계산할 때 뭘로 다뤄요? 그냥 분으로 계산해, 그냥. 분. 응? 그러니까 미터 세제곱더 세컨 아워가 아니라 뭐다? 분당 몇 미터 세제곱의 유량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지금 단위가 뭐예요? 분당 몇 미터 세제곱의 물이냐, 이게 유량이거든. 왜 미터 세제곱이냐? 우리가 이 물의 처리 능력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사각형 고가수조예요. 유량을 계산한다 치자고요. 그러면 얘가 만약 4m고, 얘가 5m고, 높이가 2m야. 그럼 어떻게 돼요? 5, 4, 22는 40m 세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물의 양은 뭘로? 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 이해할 수 있죠? 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를 미터 세제곱으로 집어넣고 분당 몇 미터 세제곱의 유량을 처리할 수 있느냐. 된 거죠?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관리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계산 문제 좀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드릴 거야. 한 번은 해야 될 거야, 한 번은. 이렇게 외우시고 외우는 거야, 외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물은 1m 세제곱당 1000kg이거든요. 무게를 곱하는 거예요. 미터 세제곱. 비중량이죠. 1000kg per 미터 세제곱 곱하기 미터 세제곱 분 곱하기 단위 몇 미터 나누기 6120 이 효율 계산하면 우리가 이런 킬로와트 단위로 환산된다고 한 의미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양수펌프부터 먼저 볼게요. 양수펌프. 이게 바로 뭐 양수펌프죠? 양수펌프인데 보면 양수펌프가 물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양수펌프가 만약 수면 위에 있으면 물이 빨리 안 빨려요? 안 빨리니까 몇 배? 양수관 간격이 2배 이상 물속에 잠기게 해라. 몇 배요? 2배. 3배가 아니라 2배야. 간격이 2배는 물속에 잠기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우, 손목이 갑자기 아프지?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가면 체크 밸브랑 게이트 밸브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체크 밸브나 게이트 밸브를 달아줘요. 요건 나중에 공부할게. 또 밸브를 달아준다. 이거만 기억하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양정이 나오죠? 그래서 양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양정은 뭘 더해야 돼? 흡입양정 더하기 토출양정 더하기 배관내 손실 압력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양정은 뭐라 그랬어요? 전양정에서 뭘 빼면 돼요? 관내 마찰 손실 수를 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가 탱크 에 간연이 되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자, 양수기 관경이 100mm래. 예를 들어서 자, 들어보세요. 양수기 관경이 100mm야. 근데 만약 이렇게 뭘로? 오버플로어관이 양수기 관경과 같으면 세이브가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안전상 양수기 간격이 2배 이상 오버플로어를 만들어줘라.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나가야지 안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급수배관 뭐 나왔고 기구별 소유압력 나오네. 그쵸? 기구별 소유압력. 그 다음에 이 공식은 안 나오네. 개념 설명했다. 그쵸? 예, 개념 설명했네. 사실 아까 우리 공식은 그냥 몰라도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재 없네. 이거 양수량 얘기하는데
양수하는 양을 얘기하는데 이 공식은 기본서 시간에 다시 공부할게요. 그쵸? 우리 보니까 기초강좌 교재에 없네. 예, 없으니까 또 힘들 수 있으니까 물론 되고요. 이게 중요해. 별표야. 기급의 수요 압력. 이 기급의 수요 압력은 제가 옛날 얘기 해드릴게요. 진짜 있었던 일이 제가 실수했어요. 그것도 제가 설계한 집을 뭐냐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일. 참 지금 생각하면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학창 시절이에요. 학창 시절인데 지금도 강남구에 있어요. 강남구 어디에 지금 제가 그때 설계했던 건물이 남아있는데 1, 2, 3, 4, 5층이에요. 5층 지하 1층 있고요. 한 층에 한 60평쯤 돼요. 60평. 대지가 120평이었고 뒤에 주차장이니까 이거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 우리 줘야 되니까 한번 여기 방도 나누고 이게 저희가 이제 다 썼어요. 나머지 임대해주고 그래서 한번 해보래. 설계를 하니까 감독관이 된 거예요. 제가 건축주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제가 이거 가지고 막 벽돌도 싸고 그랬었어요. 뭐 할 때마다 미장도 미장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제가 뭐 흘러내리는데 그 선수들이 하면 쫙쫙 붙더라고. 그 포기했고요. 벽돌 쌓다가 내가 아직 망쳐놔가지고 아주 혼도 엄청 나고 아저씨들한테. 근데 이제 설계 도면을 딱 봤더니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가 탱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콘크리트로. 여기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수조가 있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모르니까 내가 무식하잖아요. 무식하니까 어떻게 해? 이걸 뺐어. 사이를. 그래 놓고 고가 탱크를 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문제는 뭐야? 수도 꼭지는 물이 잘 나오는데 샤워 꼭지를 틀면 물이 질질질 나오는 거야. 자, 확대해 볼게요. 이유가 있겠죠. 자, 보세요. 이 높이가 한 3m 됐다고 치자고요. 3m 되고 이 높이도 3m 됐다고 치자고요. 여기 물탱크예요, 물탱크. 그럼 여기 물탱크 최하 수위가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됐다고. 요거 한 1m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수도 꼭지는 이렇게 해서 물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데 이 높이가 여기가 한 2m 50은 되겠죠. 그쵸? 약 3m 가까이 돼. 2m라고 치자고. 2.5m 정도 돼. 2.5m 되니까 수도 꼭지는 물이 나오는데 샤워 꼭지는 높죠. 위치가. 높죠. 그럼 이 거리가 얼마가 돼? 얼마 안 돼요. 기껏해야 요 거리가 2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 얘는 이 높이가 얼마가 돼? 3.5m죠. 뭐가? 요 수위에서 이 수도 꼭지까지. 근데 이 샤워 꼭지는 2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수도 꼭지는 물이 잘 나오는데 샤워기는 물이 질질 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압력 펌프 달아줬어요. 압력 펌프에서 쉬쉬 소리가 나. 샤워기 할 때마다. 그죠? 압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왜? 문제는 뭐냐? 이 물탱크를 낮춰놓으니까 수압이 낮아지는 거야. 그럼 처음에 설계는 어떻게 했을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높여서 물탱크를 만들면 공화만큼 압력이 낮아진 만큼 고정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제가 무식했던 얘기죠.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4학년 때니까, 대학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물탱크 청소는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물탱크는 좀 엄청 잘 청소했어요. 물탱크 청소, 하여튼 이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어려운 거 아닌 거 있죠. 그런 건 제가 좀 했어요. 그런 거. 기술적으로 어려운 전기는 만지지 않아요. 왜 잘못 만지면 큰일 나거든, 전기는. 전기는 동생이 전기 했으니까. 네, 가끔 시키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기구 소요 압력이야. 뭐라고요? 기구 소요 압력이다. 그럼 기구 소요 압력 다시 그려줄게요. 뭐냐면, 자, 똑같은 경우인데, 여기까지가 물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 샤워 꼭지를 연결해서 제대로 물이 나오려면 최소 7m 수압이 필요해요. 최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도 꼭지는 얼마 필요하면 된다? 수도 꼭지는 3m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 보시면 옛날에 진 아파트 있죠. 고가 탱크 방식 잘 보시면 어떻게 건물을 줘? 고가 탱크가 이렇게 옥상에 있으면 이렇게 구조체를 올려가지고 고가 탱크 높게 설치하고 이렇게 내린 거 봤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이 물탱크가 높아지는 이유가 수압 때문에 그런 거야. 수압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수압이 낮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야? 고가 탱크를 설치한 건물에 문제가 되는 게 최하층이 아니라 최상층에서 문제가 심해. 최하층은 압력이 세요. 그쵸? 여러분 1층에 수압 약하다는 얘기 못 들어왔을 거야. 왜? 물기둥이 쭉 내려오니까. 물론 지금은 고가 탱크 방식을 많이 안 쓰는데 15년, 20년 전에는 그 단수가 잘 돼서 고가 탱크를 많이 썼던 거예요. 건축주들이. 그쵸? 가끔 물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양동이부터 무슨 뭐 욕조, 뭐, 집에 있는 냄비는 다, 그쵸? 물 받으려고 했었잖아, 옛날에. 그쵸? 예, 어쨌든, 그게 바로 기구 소유 압력이야. 그럼 기구 소유 압력을 다 이해하겠죠? 그럼 기구 소유 압력은 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샤워기 몇 미터? 7m. 일반 수도꼭지 몇 미터? 3m인데, 샤워기가 7m는 0.7 kg/m 제곱센치. 같은 얘기로 뭐가 돼? 0.07 메가파스칼 압력이 필요하고, 수도기는 0.3 단위 갖고, 얘는 0.03 단위 갖고, 이렇게. 이해하겠죠? 외워야 돼. 이게 2차 실기도 문제가 나와. 2차. 이 기기 소유 압력.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저도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생각하면, 이거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거 이렇게 실수 안 하는데, 실수했어요, 제가. 이게 바로 기구 소유 압력이에요. 여기까지 공부한 거 특별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요것만 잘하면 되겠지. 기본 개념만. 그죠? 제가 중간중간에 기본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해요. 근데 가끔 보면 말이죠. 책에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잖아. 그죠? 물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잘 보면 여러분 가끔 그래요. 수업을 왜 들어요? 사실 책에 다 있는데. 책은 완성본이에요. 완성본이라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건 다른 거예요. 생각해봐. 이거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 영화를 왜 봐요? 영화를 돈 주고. 아니 영화를 왜 봐? 시작하고 끝하면 끝나는데. 그죠? 뭐냐면 그 영화는 뭐냐? 맨 끝에가 해피엔딩이냐 아니면 새드엔딩이냐 끝만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 과정이 필요하니까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수업도 마찬가지야.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결과론적인 거고 완성된 것이고 제 수업은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시작해서 왜 그렇죠?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을 들으면 이게 머릿속에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쓸 땐 나름대로 노력을 해.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독자들이 이해할 수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책에 다 쓸 수가 없어, 수업 과정을. 그러다 보니 책은 함축적이라고 하고요. 설명은 뭐다? 이 강의는 함축적인 것이 아니라 늘어뜨리고 원인과 이런 사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기억이. 예?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잘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 방식의 종류 및 특성이 나와요. 이제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거 몇 페이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 급수 방식의 종류 및 특성은 출제가 많이 됐어. 그렇죠? 많이 됐으니까 이걸 아주 나름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급수 방식의 종류 및 특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자,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수도 본관이 여기 있어. 본관이 있고요. 이 수도 본관의 압력을 이용해서 2층 집이죠. 소규모 건물, 그죠? 소규모 건물, 저층 건물에 수도 본관의 압력을 이용해서 물이
무슨 식으로? 위로 공급되죠? 상향식 공급 방법. 얘는 수도 공간을 직접 연결해 왔으니 얘를 수도 직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분간이 있어요. 상수도 분간을 얘기합니다. 밸브 설치하고, 자, 그 다음에 펌프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죠? 자, 이거를, 물을 항상 저장할 수 있죠. 얘를, 줬죠? 얘를 고가 탱크, 그러니까 고가 탱크 방식. 상수 공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펌프 여러 대를 병렬로 달고 우리가 수도꼭지를 풀 때마다 윙에서 펌프가 가서 공급하는 방법. 얘를 우리 고가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이랍니다. 얘는 당연히 저수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압력 탱크 방식이 있어요. 압력 탱크는 고압력 물탱크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여기 공기 압축기 같은 게 있어요. 에어 컴프레셔 같은 공기 압축기로 하는 것도 있고 프레스를 미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장치를 써서 압력을 높인 다음에 물의 압력을 높여서 얘를 통해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공급합니다. 아주 고압력 물탱크 필요합니다. 압력을 세게 받을 수 있는 물탱크 필요합니다. 이게 압력 탱크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물이 아래로 빠지니까 뭐가 돼요? 하향식은 중요시 공급 방법을 합니다. 얘는 위로 올리니까 뭐가 돼요? 그렇죠? 예, 얘는 뭐 내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니까 보통은 상향식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압력을 가니까 필요할 따라 쓰는 장소에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상향식이라고 했죠. 상향식.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가지. 그러면 소직결 방식의 특징.
특징이 뭐냐? 가장 간단하고 간편하죠. 가장 간단하고 간편한 방식. 전기장치? No. 필요 없습니다. 왜? 수도 본관에 압력이 있어.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치가 없으니까 정전관 무관해. 정전관은.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단수가 되면 사용 불가능한 방식. 주로 뭐다? 소규모 저층에서 들어가는 거. 근데 얘는 이 건물 내에 저장 탱크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저장 탱크 몇 개 있어요? 2개. 얘는 몇 개 있어요? 1개. 그러면 얘는 저장 하나 있죠? 원래 얘기하는 거예요. 저장 탱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정체되겠네요. 그쵸? 물이 정체돼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물이 올드한 시간이 지나면, 너무 오래되면 물때가 생기면서 얘가 오염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도 직결 방식은 저장하는 탱크가 없다는 얘기는 오염의 우려가 없다는 얘기고 가장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수도 직결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뭐다? 단수가 생기면 사용이 불가능한 방식이겠더라. 됐죠? 그러면 고가 탱크 방식. 이 고가 탱크 방식은 여기서 나왔네. 그럼 이 옛날에 한 20년 전쯤엔 왜 고가 탱크를 많이 했을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단수가 좀 되거나 좀 정전이 되거나 했어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저희 건물 할 때도 고가 탱크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니 거기 우리 그 임대를 준 사람들 있고 한데 장사를 하려고 했더니 화장실에 똥이 꽉 찼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겠지. 그렇다고 단수가 될 때마다 양봉해 주면서 물 보관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정전이 되면 또 물 못 쓴다는 거야. 정전이 되면 또 뭐가 돼? 화장실 냄새가 나는 거야. 물 못 쓰니까. 그래서 보통 옛날에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건축주들이 뭘 선호했어요? 고가 탱크 설치하라고 했던 거야. 왜? 저수의 물을 딱 닦고 고가 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생각 들어요? 고가 탱크에 물이 있는 한, 고가 탱크에 물이 있는 한 정전에도 대처할 수 있고 단수에도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고가 탱크 방식 많이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고가 탱크는 굉장히 중력시라는 얘기는 압력이 굉장히 일정한 편이야.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정도야. 일정 정도는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 압력이라는 그 차이가 변동이 없어요, 거의. 왜? 중력이 막 바뀝니까, 지금? 그럼 언제 무겁고 언제 가볍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력방이라는 것은 압력이 균등한 편이란 말이에요. 일정한 편이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가 탱크가 있으니 아까 얘기했지만 오염의 우려가 가장 큰 방식이고 고가 탱크가 무거우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 비기 싫으니까 뭐다? 미관도 별로 안 좋더라. 뭐 때문에? 고가 탱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건축 설비체 지금도 갖고 있어요. 대학 다닐 때. 뭐라고 나왔냐면 고가 탱크 방식은 우리 국내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나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 쓸수있다 하고 이거 뭐라 그래? 부스터 방식은 선진국형으로 유지보수비가 비싸고 상대적으로 설치비가 비싸긴 하지만 선진국형에선 이거를 주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얘를 많이 안 쓰고 또 어떤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정전의 단수 별로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 굳이 고가 탱크 방식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야.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부스터 방식 많이 쓰거든. 최근에 많이 씁니다, 지금.
어떤 방식일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잠깐 쉬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